웰컴 백 멜리티오와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특강 영어 주제 소제편 18강의 3번과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18강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제목 풀어보는 문제가 됐다. 맞죠?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뭐 하기로 했었더라?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 아래로 내려오셔서 자, 뭐 하기로 했었죠? 오지선다형의 키워드 각각 체킹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미리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당뇨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나열비리를 체킹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한눈에 보이려면 컴사로 체킹하는 그 단어의 양이 적어야 돼. 1번에서의 핵심은 뭐죠? 한마디로 강아지의 당뇨병을 preventing, 예방하고 treating, 치료하는 것에 대한 내용. 자, 2번은 또 뭐가 되더라? 나열비리가 어디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digestive, 그러니까 소화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발견을 하게 됐어요. 뭐를 발견하게 됐냐면 당뇨병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다고, 췌장에서 왔다고 이끌 수 있을 만한 어떤 발견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당뇨병에 대한 교육, 즉 무슨 얘기냐? 자, 당뇨병 관리가 crucial, 중요한 이유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5번은 complications, 즉 합병증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complications가 합병증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뒤에를 보고서도 사실은 유추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연 설명 나왔을 때는 앞뒤 상황 둘 중에 하나만 봐도 어느 정도 키워드는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쭉 스키밍을 통해서 역접이 없으므로 대략적으로 앞부분과 뒷부분 이 두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제목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특히나 이 제목이라는 것은 주제보다도 훨씬 어렵다. 맞죠? 주제문 속에서도 완전 거기서 압축되어서 쓴 것이 책 제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목을 우리가 인지를 하려면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는 게 중요하다. 평소에 그렇게 연습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게다가 첫 문장에 뭐가 보이냐면 이 맨 앞에 it하고 when 이 사이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상당 어구가 들어갔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 it하고 when을 뭐라고 볼 수 있다? 강조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때 강조 구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자리에는 that 대신에 이제 when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문 독해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고요. 한마디로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것, 우리 독해를 했을 때 강조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이것처럼 명사, 부사를 강조하는 이때 구문, 또는 동사를 강조할 때는 두더지를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동사 앞에다가 쓸 때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나레이 법비 같은 경우에도 비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레이를 써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강조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그 문장이 뭐라 그랬어? 그 문장이 주제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뒷부분만 보면은 바로 연결하기보다 앞부분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 글의 핵심을 끌고 갔어야 됐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불과 1919년밖에 안 됐었다가 나오고요. 그 뒤에를 보면 오스카 박사와 조셉 박사가 got the first clue, 첫 번째 단서를 찾았어요. 근데 그 단서가 무엇이다? 당뇨병의 원인에 해당되는 첫 번째 단서를 찾은 게 불과 1919년이었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뇨병의 원인과 관련된, 그래서 여기 cause를 대신하는 이 origin이 이제 답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pancreatic이 나왔었거든요. pancreatic이 무슨 뜻이죠? 여기서는 췌장이잖아, 췌장. 그런데 위에서는 아직 췌장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왔으므로 조금만 더 봐야 되는데 그 바로 뒷문장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죠. 근데 그 결론이 바로 무엇이다? 췌장이 어떤 역할을 한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당뇨병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그럼 답은 다 나왔어요. 사실 뒤에를 볼 필요는 없었죠. 왜냐면 중간에 역접이 없었으므로. 그래도 마지막을 보자면 뒤에도 역시나 무엇과 무엇의 얘기를 하고 있다. 팬크리아스 사이에서의 연결성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답이 몇 번이다? 그렇죠. 3번이다 라고 이제 유추를 금세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당뇨병이라는 뜻을 몰랐다 할지라도 충분히 답을 유추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질병 중에서 다이어비티스
보카블리는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됐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건강과 관련된 그런 지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것들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설명이 필요한 건 사실 없어. 이거 하나만 볼까요? suspect하고 suspicion. 같은 거죠. 여기서 suspect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suspect 하면 다 의심하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근데 suspect는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의심하다라고 했을 때 어쩔 때는 조금 해석이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무엇이라고 생각하다 또는 무엇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다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 suspicion이 의심이라고 해석했으면 아마 여러분들 해석이 조금 부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uspect, suspicion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생각, 뭐라고 생각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휘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성을 위해서 선생님이 블로그에다가 자료 올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1번 문장은 우리가 사실 앞에 문제 풀면서 했습니다만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조금 더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얘가 만에 하나 어법으로 변형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자리에 when이 아니라 that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능 특강을 하기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이때 강조 구문은 이 사이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부사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자리에 명사를 강조를 해줬다면 이 that은 관계 대명사로 대체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강조하기로 했던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이번에는 부사상당어가 나온다면 그 뒤에는 예를 들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상당어가 나온다면 시간을 꾸며줄 수 있을 만한 관계부사 when이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걸 배웠었고요. 우리가 수능 특강을 하면서 또 이 사이에 뭐가 강조가 가능하다, 의문사가 강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강조 구문 한번 쭉 훑기는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어가 동사한 것은 바로 그때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only가 나왔으므로 불과 1919년이었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뒷부분은 선생님이 아까 해석을 해드렸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거 왜 그러죠? 주제 소재편 하면서 지금 우리가 3번 지문 풀고 있는데 1, 2, 3번에 다 나왔어. 이 사이에는 여러분들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다. 뒤에 주절의 주어가 they가 나왔기 때문에 they were 시제 일치를 시켜줬습니다만 우리가 또 뭐 주의해야 된다? while 자리 during이 오면 안 된다. 와 trying ing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자리 while을 아예 생략한 상태에서 분사 구문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럼 trying to가 뭐 하려고 노력하다잖아요. 그럼 뭘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 trying to find out 알아내려고 했었다고 하죠. 무엇을? 당뇨병의 가능한의 원인들을 밝혀내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그들은 즉 우리가 아까 언급했었던 이 박사들을 came to 도달했습니다. 결론에 도달하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conclusion 뒤에 that이 나왔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that이 어떤 쓰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당연히 뒤에 상황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뒷문장이 완전함으로 이 that은 conclusion과 무엇을 이루고 있다? 동격을 이루고 있는 동격 접속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론? 췌장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즉 당뇨병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그 중간에 어떻게 그 결과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를 봤을 때 맨 처음에 to confirm 자 투부정사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하기로 했었죠. 그들의 그러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decided 결심했습니다. 제거하기로 무엇을? 그 강아지의 췌장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to study가 나왔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 만에 하나 to study 앞에 and가 있었다면 they decided to remove 그들은 뭐 하기로 결심했죠? 췌장을 제거하기로 결심했고 and to study 그리고 그 여파를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and가 없어. 그러면 사실은 이 자리가 목적으로 넣어도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해석을 해보면 강아지의
여파, 즉 후유증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후유증은 뭐냐면 췌장을 제거하고 나서의 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파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강아지의 췌장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목적으로 보면.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고 적어놨잖아요. 왜? 사실 우리가 이런 거를 하기로 결심했었던 궁극적인 목적이 앞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강아지의 여파를 확인하기 위해서 췌장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엄청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나 하면, 자, 여기 and가 있었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웠겠지만 만에 하나 and가 없다면 췌장을 제거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시간적 흐름으로 봤을 때 췌장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이거는 부사적 중에서 결과적 용법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사실 수능을 공부를 하면서 부사적 용법 중에서 무엇인지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이 구문독해를 하면서 자꾸 이런 걸 해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사실 어법을 공부한다라기보다는 어법을 공부한 상태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구문독해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얘도 사실 while이랑 마찬가지지. 지금 우리 세 번째 연속으로 after 동사 ing 나오고 있어요. 그 포인트가 엄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 뒤에 뭐 하고 나서죠. 그러니까는 강아지의 췌장을 제거하고 나서 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뭐를 알아차렸나 하면 강아지가 소변을 본다고, 어떻게 과도하게 소변을 본다고. 자, 여기서 선생님이 대세다가 적어 드렸어요. 알아차리다에 해당되는 목적절을 이끌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vi, 얘 자동사라고 적어놨네. 그러니까 뒷문장 완전한 겁니다. 이 자리에 what 오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분명히 우리가 일단은 제거를 했어. 그 다음에 여파를 보려고 했는데 변화가 분명히 생겼네요. 그 변화가 뭐냐면 소변을 과도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게 대체 당뇨병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뒤를 봐야 되는데 뒤에 일단은 부사절로 시작을 하네요. 뭐 했을 때 민코아스키 의사가 noticed, 알아차렸죠. 뭐를 알아차렸냐면 자, 파리떼가 gathered, 모여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스탑. 얘 여러분들 기억 하나 모르겠다.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 구문독해로 미리 적어줬잖아요. 여러분도 미리 이렇게 구문독해를 해오셨나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이 지금 나리스에다가 뭐라고 적었어? 5형식이라고 적었어요. 여기서는 몇 형식 되는 거야? 3형식. 그래서 뒤에 목적절 하나 왔습니다. 노티스가 뭔가를 알아차리다, 인지하다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각동사의 5형식으로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한 상태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gather 같은 경우에는 모으다죠. 무엇을 모으다. 선생님 이거 타동사로서 예전에도 능동수동 우리 앞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이 파리들이 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파리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티스 여러분들 지각동사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가 됐다? 수동을 나타내는 ed가 됐습니다. 선생님 지각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우리가 항상 능동과 수동을 따져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모여있냐면 그 강아지가 소변을 뒀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파리떼가 모여있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는 자, 여기서 suspect 의심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혹시 그 강아지가 당뇨병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를 하게 됐다? to confirm이 또 나왔죠.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리고 바로 자신의 그러한 생각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는 뭘 실험했을까요? 그 강아지의 소변을 실험했겠죠. 뭐 때문에? 그 소변 안에 왠지 당분이 많아서 파리들이 꼬이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걔가 아마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섯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것은 즉 그 소변을 실험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근데 그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지금 언급을 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것은 suspicion을 꾸며주는 전치사 of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전치사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라는 명사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the dog가 이제 명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해석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서는 of의 목적어가 바로 being diabetic 해서 이 being 동명사가 of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옆에 이 the dog가 없었다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당뇨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라는 그의 의심인데 누가 당뇨병에 걸린 거예요? 이번에는 그 사람이 이제 당뇨병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다? 이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그 앞에다가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하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당뇨병에 걸렸다라는 것에 대한 그의 생각을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자, 뒤에 as는 아래다가 이유라고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그가 그 실험을 통해서 진짜로 뭐를 발견했기 때문에 당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결과는 드디어 뭐를 연결해 주었다. 당뇨를 췌장과 연결시켜 주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죠. 근데 뭐가 까다로워 보여요? 굉장히 어법이 좀 까다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사실 요번에 3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4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로직상으로는 어렵다고 느껴지지도 않았고 중요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머 복습을 좀 오랜만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3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보자면 맨 앞에 왜는 뭐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때 강조구문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which 쓰면 안 되죠. 일단은 뒷문장 완전해요. 아시겠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while은 during 강상 우리가 대조되어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대자리에 which가 오면 안 되는 이유가 conclusion에 대한 얘는 동격 접속사였죠. 한마디로 뒷문장이 완전했다. 자,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온 to confirm은 여러분들 목적을 나타낸 부사적 용법 기억하시고요. after 동사에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요. 대절 갈게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 대자리에 만에 하나 what이 들어갔어. 근데 여러분이 이제 urinate 소변을 보단데 얘를 타동사로 안다면 앞문장 불완전 뒷문장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아까 urinate에다가 vi 분명히 적어 드렸습니다. 뒷문장이 완전해서 여기서는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가 와야 되고요. excessively라는 지금 부사가 온 것은 앞에 있는 urinate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얘가 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겠죠. 오랜만에 notice가 지각동사로 나왔어. 그래서 여기다가 목적 보호 자리가 수동이 오는 것까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의심. 예를 들어서 confirmed ed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앞에 and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뭐 was라든지 아니면 suspected라는 이런 동사의 과거 시제와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해석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기는 합니다만.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being은 뭐가 된다? 이 of에 대한 목적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어떤 학생은 이럴 수가 있다고. It confirmed. 그것은 확인해 주었다. 이 사이에 대시 생략됐고 주어가 suspicion이고 그 다음에 동사가 is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 강아지에 대한 그의 의심은 당뇨병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해석이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is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앞에는 the dog가 의미상의 주어였어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어법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5가지가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법을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18강의 4번 지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풀이를 할 텐데요. 오랜만에 지칭하는 대상 문제 다시 한 번 더 풀게 됐죠. 여러분들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1, 2, 3, 4, 5번을 딱 본 상태에서 his, him, his가 나왔기 때문에 단수에 해당되는 남성이 2명 이상 나올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니셜을 따면서 이 글을 읽으면 풀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챔피언 아처가 일단 먼저 나왔어요. 여기서는 볼 것도 없이 남성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공수가 한 명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드 마스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해설지를 보면 올드 마스터가
마스터가 노데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선생님 이거 발음이 너무 어색해서 그냥 마스터라고 할게요. 나이가 많은 숙달된 사람을 얘기를 하겠죠. old master. 이 사람도 남성일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1번에 있는 heis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이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master를 꾸며줬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renowned, 무엇으로 유명한데 바로 그의 기술로 유명하다 했으니까 1번에서는 여러분들 initial M을 표기하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의 맨 처음이 그가 말했다 인데 누구한테 말했다? old man한테 얘기를 했다니까 이 주어는 당연히 그렇죠. 챔피언이 될 것이고 더불어서 그 챔피언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그것에 대적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내는 당신은 당연히 old master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어가 master가 나왔어. 이번에는 master가 어떤 동작을 취했죠. 젊은 archer한테 여기가 이제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뭐 하라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런 제스처를 취했다가 되니까 여기서는 힘이 master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어.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4번을 이제 봤을 때 4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동사가 drew. 근데 앞에 콤마가 있네. 얘는 지금 병렬이다. 어디서부터 병렬이 나면 stopped, 두 번째 picked, 세 번째 true, 네 번째 fired까지가 병렬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어는 하나밖에 없어. 여기 있는 주어가 master가 나왔고 당연히 여기서도 4번까지가 am. 그럼 결국에 남은 5번은 누구겠어요?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좀 쉽게 풀렸으므로 우리는 빠르게 같이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문도 마찬가지. 사실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스키밍은 넘어갈 거예요. 어휘 위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boastful이 여러분들 우쭐한이죠. 이거 부스트 아니야? 보스트예요. 그러니까 보스트가 뽐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low가 무슨 뜻이죠? 결함인데 less가 붙었으니까 결함이 없는이죠. 거기다가 ly까지 붙었으니까 이거는 결함 없이 완벽하게 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span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명사로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span보다는 life span 하면 여러분들 그렇죠. 수명이란 뜻이에요. 즉 한마디로 span이 명사로서 기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할 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걸치다, 걸리다. 물리적으로 걸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걸리다라고 했을 때도 span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after 동사인지 너무나 많이 나왔죠. 많은 컨테스트, 대회에서 이기고 나서 누가? 이 궁수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쭐한 챔피언 궁수가 challenged, 도전했습니다. 누구한테? old master한테 도전을 했죠. 근데 이 old master에 대한 부연 설명을 봤을 때 renowned가 유명한이에요. 뭐로 유명하냐면 그의 기술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뭐를 또 여기서 생략할 수 있다. 그렇죠.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renowned가 사실은 바로 old master 꾸며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포인트. 자, 두 번째, 그 젊은 남성은 완벽하게 hit, 맞췄죠. 뭐를 맞췄냐면 distant가 거리가 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관역의 한 복판 그 중심을 맞췄고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야. and then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동사 당연히 나오셔야 돼요. split 쪼갰습니다. that arrow니까 그 화살을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일단 관역이 있어요. 관역에다가 활을 쏜 거야. 그 한복판에 이 화살을 쐈어요. 그 화살이 거기에 박혀있는 상태였었는데 이제 두 번째 샷을 날린 겁니다. 두 번째 활을 다시 이제 당겨서 맞췄는데 어디를 맞췄다는 거야? 거기에 있었던 화살을 맞춰서 그걸 둘로 쪼갰다라는 얘기죠.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There, 자, 굉장히 자신만만해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노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see, 한번 봅시다. 여기서 if 여러분들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뭐뭐 인지 아닌지가 되죠. whether 대신에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단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that을 쓰면 안 되겠다. 즉 당신이 저것을 필적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봅시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그 master는 motioned, 몸짓을 해보였습니다. 어떤 제스처를 취했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선생님이 해석 먼저 해주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젊은 궁수에게 to follow him, 자신을 따라오라고 어떤 몸짓을 해보였습니다. 어디로 따라오라고? 일단은 산 위로 따라오라고.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이거 누가 무엇 하도록이니까 오형식 동사로 봐야 될까요? 글쎄, 일단 이것 좀 여러분들 적어볼까요? 이 모션이 사실은 누구누구에게 뭐 하라고 이렇게 해석이 됐었을 때 일단 투부정사가 오는 것은 명확한데 누구누구에게 해당되는 이 목적어가 그냥 올 때도 있고요. 전치사 for를 쓸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몇 형식이라고 기억한다라기보다는 이거를 해석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 하라고 몸짓을 해보이다 했을 때 motion 목적어 투부정사 또는 motion for 목적어 투부정사 요 정도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얘를 가지고서 전치사의 유무를 가지고 어법적으로 시험에 내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째로 넘어갔을 때 자, 일단은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도달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돼. 접속사 when 다음에 그들이 reached 도달했을 때 어디에 도달했을 때 깊은 골짜기에 도달했을 때 여기까지 문장 완전하죠. 근데 뒤에 spend ed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빨리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spend는 바로 앞에 있었던 깊은 골짜기 chasm을 이제 꾸며주는 pp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을까? which was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툭 이렇게 걸쳐진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를 건너려면 뭐가 필요해? 다리가 필요해. 근데 이 다리를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무엇으로 걸쳐져 있냐면 여기서 rather는 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꽤나 엉성하게 만들어졌고 shaky, 흔들리는 look, 통나무 하나가 툭 걸쳐진 골짜기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직 이제 주절이 안 나와서 지금부터가 주절이 돼야 되겠죠. The old master는 stopped가 어디를 밟다죠. 어디 위를 밟았냐면 자, 여기서 얘기한 통나무가 역시나 다리였었어. 그러니까 위험한 다리겠죠. 그 위험한 다리의 정중앙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picked 뭐 했다? 골랐다가 되는 거죠. A far away니까 굉장히 먼 target, 관역을 골랐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활을 꺼내서 and fired, 발사를 했는데 깨끗하고 직접적인 히트,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정중앙, 명중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가 하나, 둘, 셋, 네 개까지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 now you. 자, 여기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오드 마스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추고 나서 자, 이제 네 차례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자, 뭐 하면서에 해당되는 접속사를 볼까요? 그가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그 통나무에서 내려왔겠죠. 어디로? 안전한 땅 위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참고로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뭐 하면서란 동시 동작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as 지우고 he 지우고 stopped가 뭘로 바뀔 수 있다. stopping으로 바뀌는 분사 구문으로도 선생님이 어법시험에서 변형하실 수는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 젊은 남자는 was frozen, 얼어졌죠. 무서워서 꽁꽁 얼었어요. 자, you have much, 너는 하고 이렇게 마무리는 당연히 누가 해줘야 돼. 얘는 지금 꽁꽁 얼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the old master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너는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너의 그 화살로는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너는 little skill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a little이 아니라 little skill이라는 것은 기술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자, 위에서 skill, 아래에서 skill, 그 앞에 much와 little이 있다라는 것은 일단 skill은 가산이다 불가산이다. 그렇죠. 얘는 일단 첫 번째 불가산 명사다는 거 주의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당연히 첫 번째에서 many가 나올 수가 없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few뿐만 아니라 모두 챙겨야 돼. a little도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가 이거 기술이 조금은 있어 라고 칭찬해주는 격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너무나 건방지게 얘가 나한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 큰 코 다쳐봐라 라고 하고서 지금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훈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a little보다는 little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너는 거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가 없나면 자, 뭐에 대한 기술, 자, 너의 화살을 날려보내는 그 너의 마음가짐에 대한 기술은 거의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내용 이해가 가시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선생님 봤을 때도 로직상으로도 꼭
선생님이 뭐 이거 로직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양이 생겨버리다 보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굳이 찝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선 사실 그래머 복습을 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 일단은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어법 포인트 안 해주는 것들, 얘는 어법이 안 나온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직상으로 중요한 것들을 복습을 한 번 더 해줄 뿐이고, 사실은 선생님이 구문 독해하면서 노란색 표시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법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로직으로 복습할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어법만 따로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자, 이거 변형 포인트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아까 who was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renowned 하나만 오면 돼. 근데 만에 하나 who가 있다, 그냥 renowned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사가 나온 이유가 얘가 누구 꾸며준다? 뒤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다. 맞죠?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아까 해석하면서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부분, 뭐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가 되니까 이 자리에는 if나 whether 접속사를 써주셔야 되고요. to follow는 사실 이거 공부하지 않고서는 몰랐겠다. 그죠? 이거 motioned. 여기서 motion이 뭐 하라고 이제 자세를 취하다, 제스처를 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otion이랑 같이 연결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spend는 선생님이 아까 누굴 꾸며준다? 바로 앞에 있는 chasm을 꾸며주는 얘는 pp, 이 사이에는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fired가 앞에 and에 걸렸으니까 얘는 병렬 구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ittle과 또 뭐도 같이 있었죠. 앞에 much도 마찬가지인데 little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어가 붙으면 안 된다라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상태에서 마지막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어법적으로 선생님이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쌓아온 실력이 있으니까 요 정도 복습하는 거 오래 걸리지는 않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거 영상을 올리는 게 화요일이니까 우리 그 바로 다음 날에 4월달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어떻게 선생님이랑 같이 4월달 모의고사 학습했던 거 영상 참고하셨나요? 일단은 우리가 가장 걱정됐었던 건 그거였었거든요. 꼼꼼하게 이제 구문 독해를 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쌓이는 건 분명한데 아마 이전보다도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가는 이해력이 훨씬 더 좋아지긴 했을 거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글을 파악하는 것도 잘 하긴 할 텐데, 일단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는 시간이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처럼 풀 때는 막 주어, 동사, 목적하면서 해석을 했다가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앞문장과 뒷문장의 연결이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 그래서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실전처럼 연습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자기 자신의 실력을 믿고 그 다음에 4월달 모의고사가 바로 수능 성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 긴장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내일 시험을 치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아마 선생님도 시험지 딱 받자마자 그것에 대해서 문제 한번 쭉 다 풀어볼 거고요. 선생님의 소견,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였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등등등, 그 다음에 문제 풀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는 영상을 선생님이 수요일날 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수능 특강 올리는 그 시간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알람 설정하시면 선생님이 영상을 그때 올릴 때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8강의 3번과 4번은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